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속에 아이들을 구해낸 의인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536명 해서 어제보다 60여 명이 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좀 이전에 이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확산세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2주가 짧다는 얘기고요. 일주일 보고 방역당국은 그 이후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1,000명 중반대를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이제 이 질병관리청은 2,000명 넘어갈 것까지도 수학적 네. 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대로 유지해도 앞으로 2주간은 성공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75% 확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비수도권도 늘고 있어요. 풍선 효과 우려되고요. 주말이 왔고요. 25%인데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가에서도 일부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다음 주부터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앞두고 또 이제 확진이 지금 다수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서울에서도 실내 체육시설에서 우려했던 대로 30여 명, 50여 명 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집단 감염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시내 백화점, 서울 시내 네.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 발생했다라는 소식 듣고 야, 저렇게 사람 많이 몰리는데 집단 감염 발생하면 저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관련해서 그 백화점 특정 노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사람들이 예. 많이 몰리고 있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은 이제 무역센터점 문제가 됐죠.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방문자들은 모두 검사 받으세요. 19만 명이 유동인구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첫 번째는 백화점 노조의 주장은 직원들,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밀집, 밀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탈의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주 태부족이기 때문에 백화점 전체 직원에 비해서 이러한 공간에서는 접촉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QR코드를 안 찍고 들어갑니다. QR코드 찍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온도 체크는 하고 들어갔는데 이 출입 명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은 수기로 쓰거나 찍습니다. QR을. 근데 그 백화점 매장 자체를 드나드는 데는 그동안은 출입 명부가 없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세종, 전남, 제주 제외하고 네. 전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두 자릿수라고 하는데 네. 김부겸 총리가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을 4명 제한으로 네. 통일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4명으로 통일해야 되는 네, 겁니까? 서울 4단계 됐고요. 저녁 6시까지는 4명 모이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돼 있죠. 네. 3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에 원정, 유흥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6명 모일 수 있는 곳 지자체가 있고요. 8명 모일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영업시간 제한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이나 여수 같은 바닷가를 생각해도 KTX를 타면은 2시간여 명 가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굳이 술과 유흥을 즐기겠다라고 하면 수도권을 벗어나는 풍선 효과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비수도권은 지금 2단계가 있고 3단계 자체 격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수도권도 함께 해줘야 이 풍선 효과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호소를 했고요.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이번 일요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4차 대유행 오기 전에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비판을 받았죠. 일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관련해서 좀 사과도 하긴 했었는데 그 서울시가 그 자가 검사 키트 네. 도입을 했었잖아요. 초기에. 네. 그것을 두고서 그것 자체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 일조를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확히 어떤 게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데이터로 분석이 돼야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 다수가 이 자가 검사 키트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위양성,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오거나 네. 위음성, 이게 위음성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거나 왜냐하면 자가 검사 키트는 바이러스 양이 많이 검출이 돼야 찾아낼 수 있고 그렇죠. 낮으면은 PCR로만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못 대표적으로 찾아낸 것들이 많다 이거죠. 서울에서는 13만 명을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했는데 4명만 찾아냈어요. 양성. 그리고 지금 이 문무대왕암, 아래만에서 문제가 된 것도
자가검사 키트를 먼저 썼어요. 백신 맞지 않은 승조원들에게. 근데 다 음성이었어요. 근데 PCR 하니까 6명 양성 나왔고 지금 300명 PCR 끝났거든요. 네. 적어도 유증상이 80명이니까 선박 내에서는 금방 확산이 된다고 보면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자가검사 키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흥업소에서 쓰자고 오 시장이 처음에 제안했었거든요. 네. 이게 학교라든가 또는 교도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데는 검사해봐야 음성이네. 그럼 난 안 걸렸네. 근데 걸린 사람은 무증상 전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반발하고 있고요. 뾰족한 데이터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청해부대 아대만 청해부대에서 네. 집단 감염 발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인들 다 그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받았나 봐요. 다. 왜냐하면 2월에 30사진으로 파견돼서 8월에 6개월 근무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던 거예요. 2월에 그 출항할 때 이분들은 백신이 국내에 아직 맞춰지지 않았죠. 2월 26일에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백신 안 맞고 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복무하는 동안에 현장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내에서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무대왕하면 우리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여 명 승조원을 맞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 말에 결국 물자를 수급하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했다가 아마 퍼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공중급유기가 가서 전원을 다 송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